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트SB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영어로 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또한 영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영어 문장에서 의미 덩어리를 구성하는 4가지 기본 요소들을 접목시켜서 연습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문법 내용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관점과 목표만 바꾸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지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How do you like it? 그게 어때? 마음에 드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It could be better. 그냥 그래. It couldn't be better. 아주 좋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 영어 문장에 대한 해석을 암기를 해버리면 실제로 현실에서는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미가 되는지를 납득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공부를 하면서 잘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반대로 한국어를 통해서 영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 표현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 빚을 지게 된 거야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빚 하면은 debt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게 되다 라는 말을 동사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기본 동사 get과 into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get into debt 그러면 이동해서 빚 안으로 들어가다. 그래서 빚진 상태가 되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How did you get into that? 이렇게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영어 문장을 한글로 이해하는 것보다 한글로 돼 있는 우리말을 영어 문장으로 바꾸면서 훨씬 더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숙달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하루 쉬고 싶다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첫 단어를 뭘로 시작할까라는 것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의미 덩어리는 무엇일까? 단어가 아니라 의미 덩어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쓰는 것은 주어의 마음, 느낌, 감정, 추측 이런 것들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죠. 이 표현에서는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면 I like to 혹은 I want t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I like to는 평상시에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하루 쉬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I want to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like to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면 I would like to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I would like to라는 표현이 I want to와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 쉰다라는 말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기본 동사와 전치사나 명사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I want to take a day off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부분은 말문을 여는 패턴으로 먼저 표현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take a day off 하루를 분리 이탈시켜서 취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하루 쉬다 라는 의미가 take a day off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말은 마음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먼저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 I want to take a day off, I would like to take a day off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라는 표현은 이유를 나타내는 부가적인 요소입니다. 부가적인 요소는 부사절이나 부사구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because I'm so tired 이렇게 부사절로 덧붙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접속사가 나오면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마음이나 느낌, 판단 이런 것을 나타내는 핵심 패턴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은 기본 동사와 컬러케이션을 이루는 전치사나 명사 표현을 사용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요소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덧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화하고 있다라고 하면 call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동사로 간단하게 He's on the phone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치사 on이 하는 역할이 접촉과 연결, 그래서
전화와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작과 상태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동사와 전치사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라는 말은 나한테 화내지 마 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죠. 그리고 화풀이가 영어로 뭐지? 라고 생각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그것을 엉뚱하게 나한테 분풀이를 한다라는 말이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Don't take it out on me.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이 화가 나 있는 그 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가 나 있는 그것을 밖으로 이동시켜서 나와 연결시키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라는 의미로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에게 사인해 달라고 부탁했어. 부탁했어는 ask란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인해 달라 라고 할 때 해달라라는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동사를 사용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 for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 asked him for his autograph. 그러면 for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해서 그의 서명을 위해서라는 의미에서 서명을 해달라라는 동작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사 뒤에 전치사나 부사를 통해서 동사의 동작을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동작을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이 명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동작을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배낭은 작은 파우치가 함께 딸려 나옵니다 라는 표현에서 함께 딸려 나온다 라는 표현은 전치사 with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is backpack comes with a small pouch.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사와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 이렇게 해서 표현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걔 전화 받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에서 전화를 받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receive라는 동사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I'm not gonna 그러면은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핵심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take his call 그의 전화를 받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전화를 하는 것은 make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anymore 하면은 더 이상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사와 명사가 함께 어울리는 컬로케이션은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컬로케이션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거 끝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표현은 핵심 패턴과 컬로케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뜻이 되겠죠. To get this done. 이것이 끝내지는 상태가 되도록 시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명사 뒤에 과거 분사를 덧붙여서 명사를 설명해 주는 형태로 표현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 필요는 없어 라는 표현에서는 짐을 지고 살다 라는 말에서 live라는 동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carry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You don't have to. 핵심 패턴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carry a heavy burden alone. 혼자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지니고 다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짐을 지고 살 필요는 없어 라는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기존에 공부해서 알고 있던 문법 지식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있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의미 덩어리의 4가지 요소들을 접목시켜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신다면 차츰차츰 생각과 동시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핵심 패턴과 동사와 전치사 그리고 동사와 짝꿍명사, 접속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